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주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네네. 지금 성범죄나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면 네네네. 빡세게 부인해가지고 명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많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빼박인 사건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근데 때에는 정말 납작 엎드려가지고 피해자한테 정말 뭐 2,000번씩 사과하고 형사합의에 이르러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합의 언제부터 시작해요?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 물론 법률상 형사합의를 볼 수 있는 기간은 맨 처음에 수사 첫날 네.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된 날부터 판결 선고될 때까지 아무 때나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법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물론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건 들어왔어요. 내일까지 나오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조짐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주로 여성이죠, 피해자가.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네네. 그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때 절대 사과하지 말고 잘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게 만약에 정말 내가 이거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위험하다, 합의를 해야 되는 사건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가장 좋죠. 네. 고소하기 전에 네. 피해자 고소하기 전에 합의에 이르면은 정말 좋죠. 네. 고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찍은 영상이 있지만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여자가 마음이 바뀌면 고소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 합의 내용을 잘 지키면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없죠. 네. 실제로는. 그렇기 진짜 때문에 합의 내용을 어겨가지고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려서 피해자가 정말 갑자기 그렇죠. 뒷박이 쳤다. 네. 그럴 때 이제 고소가 이르기 그러면 때문에 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네. 고소 전에 합의 맞아요. 이랬을 때는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이거 자꾸 문제가 된다, 빼박이다 라고 하면 고소 전에 합의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합의 시에는 네. 범죄를 범한 가해자, 네. 범죄로 당한 피해자 두 명이 다이렉트로 연락하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굉장히 아무래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자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 보는 게 합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금액도 합리적으로 정해지고 맞아요. 왜냐면은 모르니까 둘 다 고생을 더 덜했어. 가해자 피해자 두 명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끌려다니다가 합의 금액이 막 맥없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하면 수사받을 필요도 없고 가장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상에서 논의하는 전제는 형사사건이 되었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사건이 되었어. 이미 수사가 개시됐어. 그러면은 언제 합의 보는 게 가장 좋느냐. 근데 저는 조민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정말 이게 빼박이고 합의를 해야 된다, 형사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면 그 형사 합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최초의 시점부터 계속해서 사과를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합의에 최종적으로 이르지 못하더라도 맞아요.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의를 염두에 둔다면은 내가 합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사과를 하기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의는 분명하게 결정하고 내 스탠스를 합의할 거다 라고 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일단 미안하다부터 말한다? 그거 이게 이제 우리가 절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범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내가 다 사과할게, 이런 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저쪽에서 막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일단 사과부터 한다.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범죄에서 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얘기긴 해요. 왜 그러냐? 이게 실제로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때에 증거가 충분히 있지 않아가지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제로 일어났는데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받아낸다. 그것보다는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뭐 서로 술 취해서 내지는 서로 너무 깜짝 놀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럼 무죄를 받아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무죄 주장할지 아니면 정말 자백하고 합의를 구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이제 식견에 따른 자문을 꼭 구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뭐 자백을 해서 맞아요. 합의를 받으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자백이 안 돼서 정말 실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그죠?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돼서 실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요. 합의 시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계속 해줘야 그렇죠. 상대방이 아이, 고생한다 해가지고 해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 합의 시점을 굉장히 뒷부분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피해자의 텐션이 굉장히 이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다거나 맞아요. 정말 뭐 죽어도 합의가 없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나는 뭐 민사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맞아요. 그럴 때는 최후반까지 합의 시점을 늦추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실제로 이런 경우 꽤 있는 게 응.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네. 처음부터 공들여가지고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돼도 합의가 안 돼. 그렇지. 약간 답이 없어. 그렇지. 그냥 너 처벌 받으래. 응. 나는 관련하기 싫대. 응. 라고 하는데 응. 이게 피의자 응. 내지 피고인도 합의에 걸린 타임이 있지만 그렇지. 피해자도 응. 이 시점 지나가면 그냥 돈 받기 어려워. 맞아요. 라는 시점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내가한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거 하고 형사 합의 절차에서 형사 합의금을 받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별개예요. 그렇죠.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형사 사건이 그냥 처벌되는 걸로 종결이 돼버리면 형사 합의금을 못 받는 결과로 이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 사건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합의를 하는 게 금전적인 경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네. 칼자루가 그 형사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쪽에 있어요. 근데 형사사건이 종결이 되잖아요. 형사 사건이 종결된다? 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론이 났어. 형사 사건 끝나버리면? 그러면 가해자도 또 이제 감옥 가는데 뭐. 그렇지. 뭘 합의해? 나중에 뭐 민사소송 들어오면 그때 손해배상을 해줘도 뭐 이자 조금 내면 늦지 않는데 뭐. 그리고 또 많은 경우가 네가 손해배상 들어와봤자 난 개털인데. 경제적으로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가서는 형사는 합의를 못 해가지고 형사금을 못 받았고 합의를 안 해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저 얼마 지급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개털이어서 집행이 안 돼서 못 받고 경제적으로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진짜 뒷박이 와요. 피해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나중에 현타가 오는 거야. 네. 이제 고소했을 때에는 빡이 쳐 있으니까 내가 피해당한 걸로 빡이 쳐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시간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형사사건 끝나고 민사사건 끝나고 집행이 안 됐을 때 현타가 오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자백을 하고 피해자랑 합의를 해서 처벌 불허용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끝까지 들어간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형사 합의를 봐라. 그렇죠.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너무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다던가 이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다던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뭐 아쉬울 게 없다던가 뭐 배상명령이라던가 이런 민사적인 절차에 좀 의존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1심 판결을 선고받아서 한번 실형으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를 피해자한테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실형을 이게 약간 극단적인 방법인데 실형을 또 선고받지 않더라도 항소심까지 합의를 끌고 가야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자, 맞지? 그럼요. 첫 번째 골든타임은 1심 판결 선고 시점을 받아놓은 거예요. 1심 판결 선고 기일을 받아놓은 시점이 사실 첫 번째 마지막 이제 합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지 그거는. 그건 항소심이지 마지막. 왜냐면은 맨 처음 골든타임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피해자가 뒷박이 쳐 있을 때 피해를 당하자마자 그러니까 그때 시점. 근데 선고 시점이라면. 골든타임. 그러니까 데드라인. 골든타임 데드라인이 아닌가? 네. 데드라인. 무식해서 지금 영상 촬영을 못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드라인. 데드라인. 네, 오케이. 첫 번째 데드라인. 감옥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심에서 선고가 나면 실형을 할 것 같아. 네네. 이 시점, 선고기를 받아놓은 그 시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이때 합의 많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고서 두 번째 데드라인은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면 한번 항소심 선고 전이지. 두 번째 데드라인은 항소심 선고 전이 아니라 항소심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경험상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심리라는 게 1심에서 이제 합의를 못했어. 그럼 법정 구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정 구속 때는 들어갔어요. 일단은 피해자의 목표는 거기까지인 경우 종종 있어. 일단 들어가. 그러고 나서 항소심이 이제 막 열리려고 하는데 그때 합의되는 경우 저는 많았어요. 사실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그때 조금 분이 한번 풀리고 그곳에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데드라인은 아니지. 골든타임. 골든타임. 첫 번째 골든타임은 1심 선고 직전. 연성을 두 높여버렸네. 번째 골든타임은 아이고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미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피해자는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던 피해자가 꽤 많아.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는 아 그래 됐어 합의해줘. 약간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때가 또 좋은 타이밍입니다. 물론 이제 들어가기 전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들어가면 절대 안 돼라는 의뢰인분들이 많아요. 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1심 판결 선고 시점에 실형이 예정된다고 하면은 그 뒤로 합의 보는 시점을 그 뒤로 잡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들어가면 안 되라고 할 때는? 난 실형 선고받아서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제 피고인. 그러면 이라고 한다면은 1심 판결 선고 이후로 합의 시점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되고 그 경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데드라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심 선고 전까지밖에 없고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정말 빼박이라서 합의 봐야겠다라고 변호사 자문을 얻고 마음의 결정이 됐을 때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가열차게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때, 맨 처음 1심 판결 선고 직전, 그 다음에 1심 판결 선고돼서 항소심 올라갔을 때, 그리고 최후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 그렇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봐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법원은 그 속심이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 1심, 2심이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라서 맞아요. 사건 내용을 다시 들춰보는 심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사실심이 1심, 2심에서 끝나니까 2심까지는 무조건 이제 합의를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원칙적인 모습을 반드시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항소심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 사건 합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고심은 감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고 이후로 감형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맞아요.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서는. 그렇죠? 네. 오늘처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마지막 타임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인데 이때까지 안 하면 이제 피해자도 못 하는 거고 가해자는 이제 그 형 확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발 이 사건은 법원 가서 합의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제발. 이게 사실 안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1심 그러니까 경찰 단계, 검찰 단계가 아무리 못해도 몇 개월은 지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동안 피해자는 괘씸을 계속 축적하고 있어. 괘씸. 이래도 연락을 하네? 계속. 수사 단계가 뭐 6개월 지속되면 6개월 동안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1심에서 갑자기 연락한다고 그 분노가 풀릴까? 맞아요. 아니라는 거야. 이러면 결국 분노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돈이 올라간다. 거든요. 그죠? 그렇지. 돈이 올라가서 합의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 합의가 물 건너간다. 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합의는 왜 물 건너가느냐? 내가 원하는 금액을 너는 못 맞춰주니까. 나는 이미 분노가 이만차적으로 차올랐는데. 그렇지. 그럴 그죠? 수 있지. 네. 나는 뭐 한 10억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얘기하고 있어. 이게 물론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겪어본 바로는 80% 이상은 결국은 돈을 많이 주면 합의가 돼요. 정말 억만금을 줘도 합의 절대 안 돼라는 사건은 드뭅니다. 지금 몇 분 촬영됐어요? 7분. 그게 도래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그래서 제발 수사 단계에서 경찰관님께서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합의 안 봐도 그냥 벌금 나와요. 그만 믿고 이제 감옥 갑니다. 이런 얘기 제발 듣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은 물론 잘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나한테 뭐가 질문이 들어왔으면 내가 가장 덜 피곤한 방식으로 대답해주고 끝내는 길 원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눈앞에 있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 이거 뭐 처벌 받아도 그냥 별로 크게 처벌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경찰관이 원하는 대로 그냥 편하니까. 편하게 술술 대답하니까 경찰관 그렇게 얘기하는 경찰관이 저는 적어도 7, 80%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절대 믿어서는 안 되죠. 지금 피디님도 굉장히 지금 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구나라는 이제 깨달음 얻고 계신데 그리고 이제 예. 그러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 전화를 하거든. 경찰은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하던데요? 그러니까요. 변호사님은 경찰은 공무원이니까 나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나마 변호사님이 사건 수임하려고 그나마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나마 그게 경찰 단계 연락이 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꼭 검찰 단계, 법원 단계 연락이 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네. 그러면 정말 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넌다는 생각으로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합의를 진행할지 말지 어떻게 네. 진행할지 언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